하드잡에, 탄자니아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이어가는 신비롭고 기묘한 부족 탐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현대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한 부족의 이야기로 안내하려 합니다. 바로 탄자니아의 하드잡의 부족입니다. 혹시 이 부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족들의 이야기는 이들과 비교하면 아주 평범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하드잡의 부족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수렵 채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부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에야시 호수 주변에서 살아가며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이용해 생존합니다. 농업도 없고 현대 기술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사시대의 삶을 그대로 간직한 듯한 이들의 생활 방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냥의 명수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하나요? 하드잡의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활과 독화살을 들고 사냥을 떠납니다. 그들이 주로 사냥하는 동물은 놀랍게도 원숭이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한 창과 화살만으로 원숭이를 사냥하며 이외에도 작은 영양, 멧돼지, 새 등 다양한 동물을 잡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들의 사냥에는 충실한 동반자인 개들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점은 만약 사냥개가 나이가 들거나 사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부족은 실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 개를 음식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실용적인 삶과 자원의 완전한 활용. 많은 사람들에게 동반자인 개를 식량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드잡의 부족에게는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며 어떠한 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족 내에서는 모든 존재가 역할을 가지며 그 역할이 끝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자연의 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하드잡의 부족이 지켜온 삶의 방식입니다. 하드잡의 여성, 공동체의 중심. 남성이 사냥을 책임진다면 여성들은 부족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용 가능한 식물과 약초를 채집하며 세대를 거쳐 축적된 풍부한 지식을 활용해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식물이 약효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러한 식물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부족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하드잡의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신비롭고 흥미로운 삶. 하드잡의 부족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면 인간이 생존하는 방식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삶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와 본능적인 생존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드잡의 부족의 생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서 하드잡의 부족의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부족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드잡의 부족, 생존, 협력, 그리고 독특한 전통의 삶. 탄자니아의 하드잡의 부족은 생존, 협력,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전통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탄자니아 사바나의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 이 부족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잡의 부족에서는 한 남성이 10명 이상의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이 전통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력적인 삶. 하드잡의 부족에게 일부다 처제, 한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지위나 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바나에서의 삶은 매우 험난하며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손길이 식량을 채집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공동체를 강하고 단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사냥 기술, 지도력, 그리고 여러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10명 이상의 아내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냥, 육아, 식량 조달 등 끊임없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하드잡의 부족에서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협력하여 생존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가혹한 사바나에서의 물 탐색. 하드잡의 부족의 물 공급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원을 찾는 것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물을 찾는 전문가입니다. 가뭄이 심한 계절에도 그들은 자연 속에서 샘물, 우물, 지하수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른 강바닥을 파서 지하수를 얻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부족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물을 저장할 때는 나무 껍질이나 속을 파낸 박을 이용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생존과 모험이 가득한 식단. 하드잡의 부족의 식단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리지 않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뿌리, 덩이줄기, 야생 과일, 꿀, 그리고 고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가 고슴도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작은 포유류, 새, 심지어 원숭이까지 사냥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식량이 부족할 때는 곤충, 파충류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의 식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창의성과 도전이 공존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서바이벌 요리 대결과도 같습니다. 꿀, 하드잡의 부족의 달콤한 보물. 하드잡의 부족에게 꿀은 단순한 단맛을 내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생명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꿀을 채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꿀가이드새라는 특별한 새의 도움을 받아 벌집을 찾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보호 장비 없이 높은 나무를 오르고 벌들에게 쏘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꿀을 얻습니다. 꿀 채집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드잡의 부족은 벌이 신성한 존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며 꿀을 수확하는 과정 자체가 자연과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무역과 물물교환 경제. 그렇다면 하드잡의 부족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교류할까요? 그들은 돈을 사용할까요? 전통적으로 하드잡의 부족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물교환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얻습니다. 부족 내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하며 협력합니다. 이러한 교환 방식은 공동체를 더욱 단결시키고 부족 내의 모든 사람이 필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하드잡의 부족원들은 소규모 무역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제 바구니나 장신구를 판매하거나 관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외부인들에게 부족 문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돈은 금속 도구나 현대적인 의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타코, 독특한 전통.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하드잡의 부족의 독특한 전통 중 하나인 타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멕시코 음식 타코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드잡의 부족의 타코는 야생 담배와 여러 식물의 재를 섞어 만든 일종의 흡연용 가루입니다.
이들은 담배잎을 말려 가루로 만든 후 다양한 식물의 재와 섞어 입에 싸서 피우거나 수제 파이프에 담아 피웁니다. 이들에게 타코를 피우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타코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드잡의 부족에게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불을 다루는 기술. 하드잡의 부족은 불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2개의 나무 조각만으로 불을 피웁니다. 하나의 나무 조각을 바닥에 놓고 다른 하나를 손으로 빠르게 비벼열을 발생시켜 불씨를 만듭니다. 이 기술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중요한 생존 기술이며 부족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삶. 이처럼 하드잡의 부족의 삶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매일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면서도 동시에 삶 자체를 축하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생활 방식은 그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창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 자연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강렬하고 긴밀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드잡의 조기불을 만들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나 라이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른 풀이나 나뭇잎을 나무 조각 위에 놓고 손으로 나무 막대를 빠르게 문지릅니다. 마치 차가운 밤에 손을 따뜻하게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나무 사이의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하고 곧 작은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이 불꽃은 신중하게 불어 마른 풀이나 나뭇잎이 타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불이 붙습니다. 성냥이나 현대 기술 없이 그들이 불을 만들 때 그것은 마치 TV의 현실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생존의 비밀 단계를 풀어내는 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드잡에에게 불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예술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매우 능숙하고 우아하게 처리하며 우리에게 기술에 대한 의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과 전적으로 연결되어 생존을 위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술에 의존하는 부족을. 사냥에 관해서 하드잡에는 총이나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활과 화살을 사용하며 활은 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고 화살촉은 뼈나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화살을 쏜다고 해서 사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침묵과 인내의 대가입니다. 하드잡에의 남성들은 숲을 지나갈 때 거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이동합니다. 그들은 동물의 흔적을 추적하며 발자국, 부서진 가지 또는 동물의 배설물 등을 찾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잘 조준된 화살이 성공적인 사냥과 실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사냥은 항상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룹으로 사냥을 합니다. 이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사냥에서 사냥꾼들은 미세한 신호와 조용한 휘파람으로 소통하며 마치 잘 짜인 춤처럼 동작을 조화롭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떠오르면 사냥은 더 마법처럼 변합니다. 달빛이 사바나를 비추어 동물들을 인공적인 빛 없이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의 랜턴입니다. 보세요. 달빛 아래서 사냥하는 것은 마법 같은 경험입니다. 동물들은 달빛 아래에서 다르게 행동하며 사바나는 그림자와 신비로 가득 차 있고 하드잡에는 그들의 날카로운 기술로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이 게임에서 달이 가장 큰 동맹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드잡에는 크고 복잡한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지와 나뭇잎으로 만든 간단한 피난처를 짓습니다. 이는 임시적이고 쉽게 조립하거나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동하며
음식을 찾아 다니는 여정은 그들의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시계나 달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을 때는 일을 하거나 사냥을 하고, 보름달이 뜨면 그것은 춤을 추거나 사냥을 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들에게 압박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것입니다. 하드잡의 부족의 교육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부족의 어른들로부터 직접 배웁니다. 소년들은 사냥을 따라가며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법, 동물의 흔적을 읽는 법, 숲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반면 소녀들은 여성들로부터 과일을 따고 뿌리를 캐며 약용식물을 식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흉내내면서 배우며 지식은 이야기와 전통적인 노래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부족의 생존과 결속을 위한 가치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드자베의 의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냥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의상을 입습니다. 이 가죽들은 날씨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냥과 채집을 위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남성들은 종종 동물 가죽으로 만든 스커트를 입고, 여성들은 더 긴 스커트를 입으며 때로는 햇볕과 밤의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망토를 입습니다. 하드자베의 결혼은 사랑과 가족의 조합입니다. 결혼은 종종 가족 간에 주선되지만 신랑과 신부의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사랑과 궁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춤과 노래로 기념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일상적으로 입는 동물 가죽 의상을 입습니다. 결혼 후 역할은 명확히 나누어지지만 협력적입니다. 남성은 사냥을 계속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여성은 음식을 모으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두 역할 모두 부족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동등하게 가치 있습니다. 하드자베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입니다. 그들은 자연과 완전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며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자연 자원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냥과 채집 모두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며 자연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호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드자베는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화와 발전이 그들의 세계에 점차 침투하고 있으며 한때 자유롭게 사냥하고 채집하던 땅이 농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강인하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보존 단체와 조직들이 그들을 돕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드자베의 삶을 보면 그들이 단지 훌륭한 사냥꾼들만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물질적 가치나 현대사회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해볼 만한 일이지 않나요?